아, 안녕하세요. 행또입니다. 아, 오늘은 그 책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를 할 책 내용은 보도 셰퍼의 돈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우선 저자가 보도 셰퍼입니다. 보도 셰퍼라는 사람은 26세 때까지는 되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었는데 돈에 관련된 스승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고 만나고 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30세 때에는 이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불어나는 이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슈퍼리치가 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빚더미에서 슈퍼리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돈의 철학, 슈퍼리치가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보도 셰퍼 돈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제 삶에 적용하고 싶고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스킬적인 면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고. 이미 충고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충고가 있고 좀 흘려들어야 할 충고가 있다고 하는데 좋은 충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이미 도달한 사람에게 듣는 충고가 좋은 충고라고 합니다. 그 외의 충고는 사실 흘려보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42.19 마라톤을 30살 됐을 때 그 기념으로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을 때 좀 의미 있게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42.19 마라톤 완주 메달을 30살이 되었을 때 제 스스로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에 맞자도 모르는 제가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전문 마라토너를 인연을 맺게 돼서 그분께 어떻게 하면은 그 완주를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100일 동안 10km, 하루에 10km씩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마라톤 풀코스 100일 후에는 완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고를 듣고 피드백을 듣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km씩 이렇게 달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완주도 하였고요. 근데 그걸 하는 와중에 주변 지인들 중에서 너 요즘에 뭐 하고 있니? 요즘에 뭐 재미난 거 뭐 하고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저 마라톤 하고 있어요. 42.19 완주를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인들 중에 거의 95%가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뭐 10km는 뛰어봤냐, 20km는 뛰어봤냐, 안 될 거다, 미쳤다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다. 95%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95%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충고를 저에게 줬던 사람들은 마라톤에 맞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실제 마라톤을 했다 할지라도 10km 제가 원하는 목표 42.19 도달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42.19 마라톤을 완주한 목표 도달 지점에 이미 가 있었던 사람에게 충고를 들었고 그분의 말대로 연습했고 행동했기 때문에 완주를 할 수 있었죠.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흘려들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충고라는 거는 목표 지점에 이미 도달한 사람, 그 사람 한 명에게만 충고를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공유를 하지 않고 이미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 그 사람 한 명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생각 들었어요. 괜히 똥파리 같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도달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유하면 괜히 걱정된다는 식으로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괜히 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핀잔만 주고 제 감정을, 멘탈을 흔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정말 목표 지점에 이미 도달한 그 한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드셰퍼 돈 책 중에 충고는 한 명에게만, 목표 지점에 이미 도달한 사람에게 충고를 듣자, 그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보고, 페이지 189페이지에 있는데요.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많이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할지, 부정적으로 할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할지, 수동적으로 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웬만하면 어떤 상황을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해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요. 돈의 신념은 누가 심어주었으며 돈은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돈의 신념, 그거는 어릴 때 많이 심어졌구나. 어릴 때 돈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 슈퍼리치는 없었고 그냥 자기 생계 유지할 정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나쁜 사람이다. 그 돈에 대한 안 좋은 신념들이 어릴 때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심어졌던 것 같아요. 잘못된 신념들이죠. 제가 원해서 생긴 신념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깨우치게 됐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신념이 내가 능동적으로 심은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심어졌구나. 그래서 능동적으로 부에 대한 건강한 신념을 내가 스스로 심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걸 위한 방법적으로 돈에 관련된 긍정적인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꿈을 이루고 싶은 꿈의 앨범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바라보고 말로 외치고 글로 적고 하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제 머릿속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돈을 대하는 감정들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좋은 신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돈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많이 모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돈을 대하는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를 위해서 돈을 인격체로 대하고 돈이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돈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나를 좋아하게끔 그런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감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많이 늘리려면 인지도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인지도를 통해서 수입이 많이 생기는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튜브도 영향을 줄 것이고,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 인스타그램 등등 SNS들이 있겠죠. 페이스북은 지인들이 많이 보는 것이고, 인스타그램은 관심 분야를 좋아하는 20, 30대의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널이라 생각 들고요. 유튜브가 20대에서 그래도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보는, 활용하는 채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투자는 내 돈을 물어다 주는 거위를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돈을 무언가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대출을 해서 집을 샀어요. 이거는 대출자에게는 투기가 되는 것이고요. 은행 직원에게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보면요. 은행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간 사람은 집을 사겠죠. 그리고 집을 사면 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도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겠죠. 그렇다면 은행 직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매달 갚는 사람이 생기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플러스 그 금액, 그 자산에서 생긴 이자금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원에게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투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집을 사려고 대출을 한 사람, 그 사람은 투기를 한 것이죠. 돈이 묶이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금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매달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을 벌어서 대출 이자를 갚고 대출을 갚겠죠. 돈을 벌어서 돈이 더 불려지는 게 아니라 돈이 묶이는 거죠. 대출을 해간 사람은. 이런 식으로 투자라는 것은 돈이 내가 사용을 했을 때, 돈을 지출을 했을 때 계속 돈이 불려지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요. 투기는 돈이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또한 투기라고 보시면 되죠. 주식과 투기는, 주식과 펀드는 내가 돈을 지불하였지만 돈이 딸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서 돈이 오를 수도 있고, 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기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웬만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투자 부분으로는 채권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돈의 슈퍼리치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는 1단계에서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우선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저축을 통한 현금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하고요. 2단계에서는 내가 모으는 돈의 한 30% 정도는 공격적으로, 50%는 저축을 하고 30%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20%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어느 정도 7천만 원 정도 모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 50% 정도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50%는 저축을 하여서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나가라라고 단계별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거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와 투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좋아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왜 사람들이 대다수가 부자가 되지 못할까라는 주제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서 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몇 살이 내가 되었을 때 얼마의 금액을 재산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글자로 적고 그림으로 시각화를 시키고 반복적으로 신념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가기 위한, 예를 들면 작은 목표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금방 실패한다고 하는데요. 100만 원이 목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목표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금방 좌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셰퍼는 목표를 크게 세우면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목표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예를 들면 1억이 아닌 10억으로 둔다고 한다면 자잘한 문제들은 목표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목표를 잡을 거 크게 잡고 크게 잡은 목표를 세분화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꼭 부자가 돼야 하나?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꿈 앨범 또는 드림북이라고 해서 자신이 몇 살이 되었을 때 원하는 것들을 앨범처럼 사진으로 만들어서 시각화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보면은 제가 이루고 싶은 또는 닮고 싶은 사람들의 이미지들을 붙여놨어요. 또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수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각화를 시켜서 제 머릿속에 있는 신념에 계속 의식적으로 새로운 신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한대요. 어떤 문제 상황이 일어나면 왜 이렇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데 승리자들은, 슈퍼리치들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해결 초점 부분으로 하우에 질문을 해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결 처리 방법으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으로 12개월 안에 있는 힘을 다한다면 내가 최대한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이 금액이 나온다면 어떻게 산출했는가? 세 번째로 생애 최고의 수입을 올린 그 달에 곱하기 12를 하고 최고 수입의 그 달에 10%를 올려서 늘려가라. 10%를 늘려가라. 이걸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위해서이고
또 최고의 성과를 자기 자신에게 경험시켜 줌으로써 슈퍼리치가 점점 되어지는 인품과 성취 경험을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업도 있지만 제가 재능이 어떤 헬스적인 몸을 디자인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벤트 사회 재능도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주말에는 이벤트 진행 부분도 하고 있고 또 새벽에는 트레이너 부분으로 일을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리잡을 이렇게 하면서 제 최고 월 수입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또 유튜브로도 수입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도 수익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보도셰퍼 돈을 통해서 원잡이었는데 투잡, 쓰리잡으로 제가 발품을 띄워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게 수입을 갖다 준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기 멘토가 될 사람.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멘토를 찾고 그분을 상담자로 모셔라 라고 하는데요. 이 상담자를 대할 때는 첫 번째로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 만남 자리에서 나오는 지출 비용을 모두 지불해라 라고 합니다. 한 예로 뭐 식당을 가면 식사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피드백 준 것들에 대한 것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성과로 답을 하라고 합니다. 뭐 자주 안부 전화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만남 과정에서 피드백들이 있을 텐데 주심 좋은 피드백들을 삶에 적용해서 성과를 나타내서 그 성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상담자가 있고 그 상담자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선 그 사람이 준 피드백으로 성과로 나타내서 그 성과로 답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얻어내려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서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 좋은 상담자가 있다면 첫 번째 만남에 있어서의 지출 비용은 자기 자신이 지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과로 답하라.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얻어내려 하기보단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도셰퍼에 대한 책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충고라는 것은 이미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에게 충고와 피드백을 듣는 것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돈의 신념, 어릴 때 새겨진 잘못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신념, 내가 원하는 신념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한 부분으로는 인지도가 좀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SNS 통한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투기는 돈이 묶이는 것을 말하고요. 투자는 돈을 지출했을 때 바로 수입이 나오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알고
건강한 투자를 하여서 돈을 계속해서 부를 창출하길 바랍니다. 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부가 가난한 사람들은 부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표, 원하는 금액, 원하는 날짜 그것들을 글씨로 적고 숫자로 나타내고 그림으로 만들어서 시각화시켜서 주기적으로 보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면 금방 지쳐 쓰러지는데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큰 목표를 잡고 한다면 작은 문제들은 문제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부자들은 부자가 될 동기가 없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꿈, 노트, 드림, 북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동기를 심어주라고 하고요. 돈에 대한 책임감이 없대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돈을 대하라 하고요. 수익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서는 12개월간 온 힘을 다해 내가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얼마인지 생각해보고 산출 금액을 적고 그 산출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최고 수입을 올린 그 달은 따로 빼서 곱하기 12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10%씩 그 금액의 10%씩을 늘려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행동하여서 수입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쓰리잡을 하고 있고 쓰리잡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입을 올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좋은 상담자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금융 쪽에서는 2명의 재정 상담자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리잡을 하고 있고 가계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또 3년 안에 얼마를 벌고 싶고 그 얼마를 벌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러한 돈에 대한 신념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듣고 싶고 또 3년 내에 얼마의 금액을 목표로 두었는데 3년 내에 목표로 둔 금액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이런 과정이 좀 괜찮을지 또 좀 충고를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놓고 피드백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 상담자분들과의 관계를 성과로 답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상담자와의 관계를 성과로 답을 하고 만남을 통한 지출 비용은 모두 제가 지출을 하고 또 항상 도움을 주려고 하는 관점으로 만남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상담자분들에게 어떤 운동적인 면, 몸을 디자인하는 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제 진행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도셰퍼 돈을 읽으면서 실제 제 수입이 원잡에서 쓰리잡이 되면서 수입이 올랐고 재정 담당자들에게 관계를 좀 더 성과적인 면으로 답을 하면서 관계가 좀 더 좋아져 가는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이 새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긍정적인 돈에 대한 신념을 새겨 넣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3년 안에 얼마를 벌고 싶고 또 3년 안에 무엇을 갖고 싶은데 그걸 갖고 싶기 위한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고 싶고 그걸 갖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내가 그 돈을 모아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싶은 거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게 해준 책이라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질문을 많이 던져줘요, 이 책에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실제 수익이 올라갔다는 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능과 강점은 이미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준 아주 긍정적이고 강점에 집중을 하게 해주는 돈을 불러와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드셰퍼의 돈에 관한 책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처음으로 책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그냥 해보았는데 전달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잘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이 새벽 2시라 좀 조용히, 또 주변에 소음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책 리뷰를 해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제가 공유한 이야기를 듣고 슈퍼리치로 한 단계 더 되시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과 축복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